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혜로운 삶, 특히 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좀 깊은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 또 행복을 어떻게 찾는지,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들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좀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좀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해라 이런 표면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이상으로? 네,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자기 인식이나 관계에 어떤 좀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파고들거든요. 자기 존중이라든지 좀 현실적인 관계 설정, 여기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 그 분명한 자기 표현, 특히 말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꽤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말끝을 흐리는 습관 있잖아요. 그게 좀 자신감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직장 같은 데서는 의견 자체가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말끝을 명확히 맺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특히 자기 의견 전달할 때는 결론부터 딱 말하는 그 두갈식 화법을 권장하더라고요. 아, 두 갈씩이요? 네, 이게 그냥 말하기 기술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대한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 거고 또 상대방에게 핵심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태도요? 네, 목소리에 힘을 싣는 거 이것도 강조해요. 너무 막 크거나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 에너지랄까? 그런 걸 담아서 좀 명료하게 전달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려까지 연결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착하다는 말의 의미,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말이 때로는 자기 감정이나 주장을 좀 억누르고 그냥 권위에 순응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네.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자기 감정이나 판단 아니면 기본적인 필요 같은 걸 무시하면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맞춰주기만 하면 안 된다. 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나만의 어떤 내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한테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뭐랄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관계도 좀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아, 결국 자기 존중이 기본이라는 거군요. 네. 내 필요를 알고 때로는 그걸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자기 존중 행위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기 존중. 중요하네요. 그 관계 관리 자체에 대한 조언들도 상당히 좀 현실적이었어요. 네,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비밀은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런 거나 아니면 너무 관대하게만 대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좀 버릇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고요. 맞아요. 심지어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특히 나한테 좀 해를 끼치는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까지요. 네, 그런 조언들 바탕에는 그 관계의 어떤 현실적인 속성, 그리고 건강한 경계 설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비밀 유지는 당연히 신뢰의 기본이고 또 너무 과한 친절이나 일방적인 희생, 이런 건 길게 보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본성은 잘 안 변하니까 계속 나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선을 자꾸 넘는다거나 그런 관계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호함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니까 다른 사람 시선보다는 내 감정, 내 안녕을 먼저 생각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죠. 타인 시선보다 내면의 평온. 이게 또 마지막 주제랑 연결되네요. 행복에 대한 관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행복이요. 보통 행복을 막 미래의 어떤 목표 달성이나 아니면 과거 좋았던 기억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들은 행복이 사실 지금 이 현재의 좀 소소한 경험들 그리고 내면 상태에 더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독서나 명상, 산책 같은 일상 활동들 아니면 좀 명랑함이나 건강 같은 거요?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아직 오지도 않은 재앙에 대한 걱정,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런 걱정은 사실 현재를 갉아먹기만 하지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가치들, 뭐 조용한 산책길에 비치는 햇살이라든지 좋은 책의 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는 내면의 명랑함이나 평온함 같은 자산이 행복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독의 중요성도 언급되죠. 들어보니까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맥락이 있죠.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건강한 자기 존중을 세우고 또 관계에서는 현명하게 경계를 잘 설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은 뭐 외부 조건이나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서 뭐 단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의견 말할 때 한번 두 가지씩으로 딱 시도해 본다거나 아, 네. 작은 시도. 네, 아니면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해 보는 거. 그런 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관계나 행복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